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 해 올해 들어서 이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쪽은 코스닥이었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하반기 우리 증시가 3,000포인트를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금리를 내리지는 않겠지만 더 오르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또 하반기 우리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대비해 봐야 되겠죠. 오늘장 잘 마무리를 지어야 조금 더 기쁜 주말이 될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오늘장 영향을 미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제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주 한우농가의 구제역 이제는 11건으로 늘어났고요. 청주 지역에서 9건 그리고 증평에서 2건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위기 단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그리고 주의 단계였는데요.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가 이 전화 예찰 과정 중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확인을 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한 건이 더 추가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쉽게 이 구제역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의 반응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 종목군들이 약간은 다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제역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정부 쪽에서 이런 긴급 백신 투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히려 종목군들을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다시 이 위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영향을 미칠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전쟁 분위기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리튬이라든지 니켈,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다룰 협의체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산업부에서는 핵심 광물 비즈니스 포럼 창립 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처음 스텝은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 같은 경우는요, 올해 2월에 진행이 됐던 핵심 광물 확보 전략 업계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핵심 광물 비즈니스 포럼은요, 정책 자문이라든지 민관의 소통 기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핵심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에 많고요. 니켈 관련 종목은 어느 정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으로 압축이 되죠. 여기에 있는 STX라든지 그리고 황금 ST,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니켈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다이내믹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영호 관련해서 리튬 주로 꼽히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놓으시면은 조금 더 한눈에 시세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섹터에 다시 한번 또 잭팟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서 카타르 LNG선을 대규모로 도입을 하면서 1차 발주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2차 발주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1차 발주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현재 2차 발주 같은 경우는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대당 가격, 이 성과가 올라가서 수익성은 더 좋을 거라고 하네요. 1차 당시 때 어땠냐면요. 대우조선해양이 19척,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8척, HD 한국조선해양이 17척의 수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60척에 육박하는 수주였습니다. 이번에는 40척 정도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9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과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는 2억 달러, 이 대당 2억 달러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이 성과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난해에는 2억 1,5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현재 우리 측 조선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당 가격은 2억 6천만 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슬롯
배를 가져가서 놔두려면 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도크가 필요합니다. 도크를 미리 계약을 해둬야 되는데 현재 카타르 현지에 38개의 슬롯이 이미 예약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업체별로도 공개가 되는데요. HD의 한국조선해양이 10개,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12개, 삼성중공업이 10개 정도의 슬롯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롯을 확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이 회사에서 확보해 놓은 물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이번에 2차 카타르발 잭팟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1차 때 수주했던 업체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슬 반영이 좀 되고 있죠. 앞서서 발표된 실적도 조선사들 양호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어제 4%에 육박하는 탄력이었습니다. 조선사들 오늘 시세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이 제2의 마셜 플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공식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첫 번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젤렌스카 영부인과 또 우리 인사들의 만남 가운데서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가 시장에서 주목했던 바라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에 올렉산드로 쿠라코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 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관련된 MOU를 맺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장관 같은 경우는요, 바르샤바,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MOU를 맺게 되면은 정부 간에 이런 MOU를 맺게 돼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규모가 1,20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200조 하면은 워낙에 단위가 커서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올해 1년 지출 예산이 6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지출의 2배가량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효과를 낳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GDP 자체가 바뀔 거다라면서 경제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학계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17일에 이 우크라이나의 경제부 장관하고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모여서 한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포럼이 이미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기업인들이 15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기업들 위주로 현재 관련된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었고요.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국전력 등의 기업, 그 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던 만큼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MOU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포커스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또 올랐습니다. 부채 협상이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재료였고요. 눈에 띄는 점은 나스닥은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서 연고점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S&P 500 지수도 연고점을 쓰고 있습니다. 미증시 확실하게 우상향 패턴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 증시도 부지런히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